안녕하세요 여러분, 부자오빠입니다. 요즘에 정말 마음고생들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또 많이 올라졌습니다. 다우존스가 약 1.5%, 나스닥은 거의 4% 가까이 올랐고 S&P 500 2.2%, 이 정도면 급등이라고 할 수 있죠. 정말 많이 올라줬는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한 새벽 3시를 기점으로 팍 주저앉았다가 다시 크게 튀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좀 휘청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, 다행히도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0.25% 올렸습니다. 이미 0.25% 올릴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었고, 이미 주가에도 선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. 연내 6차례까지 또 추가로 금리 인상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차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가 좀 화끈하게 올라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세 차례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, 이르면 5월부터 양적 긴축이 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는 악재죠. 악재지만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락은 있을 수 있어도 폭락까지는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. 적어도 금리 인상, 양적 긴축 이슈로는 말이죠.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변동될 수 있습니다. 횟수를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. 인상 폭을 0.5%로 또 급진적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. 또 양적 완화 규모를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. 유가가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는 것이고,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,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아직도 수많은 악재가 남아있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이제부터는 상승장 시작입니다.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맞고, 여전히 고점 대비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0% 가까이 빠진 상태입니다. 적어도 장기 우상향을 믿는다면 지금 매수하기에 그렇게 최악의 타이밍은 아니란 얘기죠. 사실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. 지금이 바닥이라는 보장은 단 1도 없고 여기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, 우리가 너무 저점을 맞추려고 머리 싸매면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냥 수량을 꾸준히 모아나간다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어제는 반도체와 기술주들이 특히나 많이 올랐는데 이런 기업들이요, 막 빌빌거리다가 갑자기 실적을 잘 내서 오른 게 아니라 원래 실적 잘 내고 있었고 전망 너무 좋았지만 외부적인 불확실성으로 억울하게 너무 많이 빠졌다가 이제서야 제자리로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. 마소, 애플, 구글, 아마존 2.5%에서 거의 4% 가까이 다 많이 올라줬고, 테슬라는 5% 가까이 폭등했습니다. 페이스북 요즘에 정말 너무 많이 빠졌었죠.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었는데 6%또 급등을 해줍니다. 자, 그리고 어도비 5% 올랐고요. 세일즈포스 마찬가지로 5%. 금리가 오르니까 역시 금융주인 JP모건,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웰스파고, 시티그룹까지 전부 다 3%대 이상으로 상승을 해줍니다. 한동안 전쟁 이슈로 많이 올랐던 에너지와 유틸리티는 역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. 자, 어제는 전쟁 이슈보다는 금리 인상이 거의 증시를 다 이끌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.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는 완전 떡상을 합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무려 5%나 폭등을 했습니다. 장비 공급사인 ASML 웬일로 9%나 올랐고요. 엔비디아 약 6.6%, 인텔도 4% 올랐네요. 퀄컴 4%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9% 올랐습니다. 미국 증시가 간만에 이렇게 급등을 해주니까 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완전 날아다녔죠. 자,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% 오르니까 세배수인 SOXL 15% 급등했고요. 또 어제는 기술주가 많이 오른 데다가 알리바바, 바이두도 굉장히 많이 폭등했었거든요. 그래서 FNGU 같은 경우는 31% 올랐습니다. 하루 만에 31%. 와, 정말 말이 안 나오죠.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한가보다도 더 많이 오른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TQQQ,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정한 ETF죠. 나스닥이 거의 4%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당연히 12% 가까이 또 급등했습니다. 11.2%.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.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미국 증시가 이 정도로 분위기가 좋고 또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 올라주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1%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겁니다. 아니 고작 이 정도밖에 안 올라? 자,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, 다른 종목들 다 나가 떨어질 때 삼성전자는
굉장히 잘 버텨줬습니다. 애초에 억울하게 떨어진 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폭도 크지 않았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. 그다음에 하이닉스 4.7% 크게 급등을 해주고 있고,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뭐 말할 필요 없죠. 정말 많이 빠졌었습니다. 오늘 4% 올라주고 있고, 네이버 약 4.8%,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반등폭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. 1.2% 정도 올라주고 있고, 카카오 얘도 꽤 많이 빠졌었죠. 지금 4% 가까이 또 올라주고 있습니다. LG화학 6% 오르고 있고요. 뭐 거의 대부분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관론이 막 쏟아져 나오고 뭐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,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. 이게 바로 주식이죠, 여러분. 너무 일일비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.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자,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언제든 다시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절대 대세 상승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. 그냥 우리는 평소대로 장기 우상향 믿고 무던하게 수량을 늘려 나가면 됩니다. 수익률이 몇 프로가 찍히든 우리 당장 다 매도할 거 아니잖아요. 어차피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. 폭등했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, 폭락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. 어차피 당장 뺐을 돈 아닙니다. 앞으로도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우표 수집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수량을 모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